생각보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D 직종일 수 있어요. 왜요?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늘 손에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재활 팀보다는 이제 직업재활 센터가 있는 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는 게 뭐 일단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어디 복지관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각 복지관마다 직업재활 쪽은 다른 네트워크보다 좀 강한 편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출퇴근 거리가 복지관에 있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 출근할 수도 있으니까 또 사업체는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업체는 있는데 이 지역 내에 장애인 당사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그러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직업재활을 해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인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찾는 것.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직업 가지려면? 대부분 문의 오시는 경우가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은 학교가 끝나고 보호자의 욕구와 당사자 욕구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보호자분들은 평생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실 텐데 그러니까 직업이 일단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졸업과 이후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교육 서비스 늘 세팅되어 있는 학교 선생님한테만 물어보면 다 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받다가 졸업하면은 이제 보호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봐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 게 자기가 직접 찾아야 돼 이제. 적응이 되지 않는 보호자도 이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도 뭔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가는 게 좋지만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데를 다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 지역 내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 제공하는 게 필요하죠. 그건 어디서 알 수가 있지? 지역 내에 뭐가 있는지는? 그런 제공하지 못하는 게 사실 그런 욕구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나온 건데. 하하, 그러니까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복지관 문의하셔도 좋고, 네, 고용공단도 있고 뭐 우리는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이름이 일단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름들이. 다 성향이 좀 다른데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냥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확실히.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직업 찾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졸업을 하고 나면 일하는 일이 그게 어떤 일이든 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예전에 한참 10몇 년 전부터 발달장애인분들 바리스타 취업 때문에 엄청 했었죠. 우리나라 카페가 많이 생겨나면서 보호자들도 생각했을 때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면 왠지 깨끗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되게 선호였거든요. 그렇죠. 최근까지도 그래요. 최근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보호자가 많은데 근데 막상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사실 10으로 나누면 딱 1 정도가 음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음료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진이 이제 또 그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멋있게 내리고 막상 보면은 고객 응대가 뭐 스타벅스 이런 데 일하면 되게 그럴 것 같지만 엄청 바쁘거든요. 매뉴얼대로 일하는 게 되게 바빠요. 근데 늘 우리 발달장애인 하는 일들은 이제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테이블 매장 정리 테이블 이게 닦고, 대부분이고 물수거 그리고 뒤에서 닦고. 이제 그 설거지 설거지하고. 이거 하니까 늘 손에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습기가 차 있으니까 습진들이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바쁜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바쁜 막 주문이 막 밀려오고 그다음에 손님들의 요구들을 막 맞출 정도의 응대 기술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굉장히 에이스라고 봐야 되고 꼭 그 바리스타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정도. 네, 물론 저 상담했던 분 중에 나는 그래도 바리스타 할 거야. 뭔가 멋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내가 맞아 하면은 연결해드리죠. 제가 개입했던 사례 중에 10중 8구는 막상 해보니까 아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또 직업재활도 좀 트렌드를 타는 것 같아. 그렇죠. 보면 요새 트렌드는 뭡니까 요새? 요새 트렌드는 뭐예요? 오고 있는 게 있나요? 요새 어느 쪽에 많이 나갑니까? 트렌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사실 요즘에는요. 네. 그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그 딱 퍼센테이지만큼 장애인 고용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분담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동안에는 2001년만 해도 2.1%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2018년까지도 2.9%였어요. 이제 한 3. 몇 %인 줄 알고 있었더니 지금은 3.1%, 3.3% 이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쯤부터 죄송해요. 예, 역사. 네, 역사가 2010년에 2.1%, 2018년에 2.9%인데 0.8%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네, 그렇죠. 소수점 이하는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3.1로. 네. 그러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기업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머리가 아파졌네 아주.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떤 직무에 배치될지 모르는. 고용을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벌금을 내려니까 그게 많은 거죠. 큰 기업들은 이게 사실 1%가 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고용해야겠다라는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일을 배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2020년에 들어와서는 민간만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공공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공공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하려고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요새. 네네.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트렌드가 될 거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거는 이제 고용공단이니까 네네. 고용을 전담하는 공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제 팀장으로 있는 직업재활센터 여기도 되게 커요. 네네. 그다음에 일반 장애인 복지관 중에서 직업재활 팀 규모가 3-4명밖에 안 되는 팀이라도 네네. 어쨌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찾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면 세 개를 다 다녀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 생각에는 어디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스톱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가서 상담 받아보실 권유를 드립니다. 다 다녀봐라. 네, 다 다녀보고 네. 내 자녀가 힘들어. 졸업을 앞두고 있다 네. 하면은 미리 한 1년 전부터 한 달에 한 군데씩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예전부터. 거기 안에서도 이제 평가 과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아마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평가를 진행을 할 텐데 그걸 상담을 다 받아보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확답 받으면 그 중에 선택해서 가시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보고 이 중에서 보호자하고 자녀가 충분히 상의돼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고용공단 안에는 그동안에는 사실 고용공단에서 소위 말하는 되게 인지가 좋은 사례를 많이 취업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또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또 있죠. 네. 예.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생겼는데 거기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환경복지관보다 어떻게 보면 세팅이 잘 되고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무슨 체험관 이렇게 맞아요.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무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통비나 교육비를 제공해주면서 돈도 주고. 주죠. 맞아요. 네, 식비도 주고 고용공단도 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숙당을 주는 경우도 있죠. 숙당도 주고. 복지관에 있는 센터는 돈 안 주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용료를 내죠. 그렇죠. 훈련 이용하면 이용료를 내는데 네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훈련반 제외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무료인데 훈련반만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집단 프로그램만 이용료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게 기간마다 직업지원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상담, 평가,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이후의 적응 지원, 뭐 또 일련의 과정들을 대부분의 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간마다 좀 볼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 가니까 훈련반이 되게 정원이 많더라. 어디 가니까 훈련반이 딱 이만큼 정원이더라. 또는 일자리 사업을 하러 갔는데 어디 복지관 가니까 10명밖에 안 되더라. 여기 참여. 사실은 복지관마다 중점으로 이렇게 좀 핵심 사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네네. 그거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담을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알선을 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2부에서는 발달 장애인들 이제 부모님들 주로 이제 양육자시겠죠. 부모님 욕구하고 취업이 잘 되는 포인트, 면접에서 뭐 할 수 있는 팁.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자, 다시. 팁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부모님들하고 갈등도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죠. 당사자하고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요.